안녕하세요. 버프라북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종료. 그러니까 2026년에는 단 한 차례도 기준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지금 중앙은행에서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집값 문제가 이게 빨리 잡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간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으니까 한국은행 차원에서는 더 이상 이거 기준금리를 운용할 만한 지금 여유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중은행은 이제 눈치 안 보고 계속해서 주담대 금리 펌프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다. 3% 얘기하던 주담대 금리가 이제 5%까지 오게 됐고요. 이제 5%가 이제 6%까지 오게 됐습니다. 6.3%. 어마무시하죠. 이게 지금 7%까지 지금 나와 있는 인터넷 뱅킹도 있고 8%까지 가게 될 거라는 좀 어두운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은행권 3%대 주담대는 이제 실종이 됐고요. 집 나간 지 오래입니다. 국민은행은 0.15포인트 지금 추가 인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본격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 사실상 한국은행이 걷어들였습니다. 시장금리 당연히 뛰고 대출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6일 기준주택담보대출 혼합형금리 6.3% 정도로 엄청난 점프력을 과시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게 뭐냐면 상하단 모두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단 쪽이 좀 가파르게 올랐고 하단이 어느 정도 지금 받쳐준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같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밑바닥에서 올려치고 또 가장 위에서는 또 들썩들썩 그냥 뚜껑이 날아갈 정도로 상당히 이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6% 중반까지 이제 올라서는 거는 당연한 공식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이라고 그러죠. 은행이 여러모로 자금을 확보를 해서 그 자금으로 뭐 인출할 건 인출하고 또 투자할 건 투자하고 또 갚아야 될 건 갚아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드는데 이 코픽스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치고 있죠. 이게 오르는 각도가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쑥 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이 불안한 요소도 없다. 왜냐하면 이 금리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완만한 이 경사도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코픽스 금리가 급격하게 수직 상승하는 것처럼 주담대 금리도 이렇게 수직 상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요소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니까 6% 이자는 이제 노멀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6% 이자라도 물고 집을 사야 되느냐? 분위기상 6% 이자 내더라도 고하겠다. 스탑이 아니라 고하겠다. 서울 15기야 아파트 신고가가 뭐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요거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한 시그널이죠. 이자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 요소인 것은 대부분 아파트가 70% 이상 부채를 물고 있습니다. 대출을 물고 있는데 그 대출의 내관이 될 수 있는 게 금리죠. 금리가 6% 이상에서 7%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이제 결국에 가서는 개인의 소득 여력이 굉장히 훅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원금이자 갚고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전에는 그래도 소비 여력이 집을 무리하게 사지 않기 전에는 나름의 소비 방향성이 다양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밖에 이제 못한다. 결국 지금 자영업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내수가 제대로 돌질 않으니까 이거 한국은행에서 경기부양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좀 내려줘야 되는데 자영업자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이분들도 돌려막기식으로 계속해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 이자 갚느라고 지금 허덕허덕거리죠.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좀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환율 변동성, 집값 추이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신호를 주니까 더 이상 이제 뭐 운신의 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이제 위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집값 더 올라가 버리면 영원히 내가 마스터 플랜 안에 있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겠구나. 그래가지고 고금리 물더라도 고하겠다.
라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몰이식, 그죠? 분위기를 좀 몰아간다라는 어떤 차원의 그런 시그널인 것 같고, 일단은 이 정도로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일단 셔터를 내립니다. 예. 무리해서 집 샀다가는 골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딱 오기 때문에, 아무리 뭐 신고가 비중이 15억 초과 20억 이하 요 부분에서 지금 서울 평균 가격이 이제 15억 이상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요가 좀 많이 몰린다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무슨 일이라는 얘기죠. 6%, 7% 이자 물고서라도 20억 가까이 하는 집을 산다? 자, 그럼 산다고 칩시다. 얼마나 이 집들이 내가 샀을 때 당시보다 더 상승 여력을 가지고 올라갈 것인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이 내 예상대로 뭐 그만큼 올라준다면 충분히 이런 고금리도 문제가 안 돼요. 일단 시세 차익으로 다 커버링하고, 그 다음 이후에 내가 뭐 이모저모 차용한 금액들도 다 상쇄시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고점의 집값이 딱 물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점에 물려 있는 집값은 이제 더 이상 위로 상승할 만한 재료 소진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치고 올라갈 만한 확실한 어떤 호재들이 없다. 지금 2026년 부동산 시장만큼 전후좌우로 호재 하나 발견할 수 없는 시장 없을 겁니다. 그만큼 가장 어두운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들이운다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빡빡한 상황인데, 어떤 연도보다 가장 많은 규제에 지금 둘러싸여 있고요. 가장 쪼그라든 이 지금 대출금,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될 수 있는 매수와 매도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착착착 맞아야지 그래도 집값이 올라칠 수 있는데, 이게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627 대출 규제, 11호 부동산 대책, 고강도 규제책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한다라는 요 지금 시그널이 가장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결정적 한 방이었거든요. 지금 거의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강남 3구와 마영성 아파트조차도 엄청난 타격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만큼 고점에 물려있는 집값이 스스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어떤 궤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걸 계속 올라치는 규제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를 비웃고 그 규제를 넘고 그 허들을 넘고 넘어서 서울 아파트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한다라는 신호를 주니까 사람들이 6% 이자 내더라도 나는 고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얘기죠. 지표 자체가. 그래서 이 매수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차라리 주식시장 가서 대형주, 우량주, 뭐 급등주 위주로 사는 게 더 수익률이 빠르지, 지금 아파트 올라갈 걸 예상하고 15억 이상 아파트를 6% 금리 물고 들어갔다가는 이제 골로 갑니다. 월 이자가 한 3, 400만 원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6억 이상 받아버리면 이게 7%, 8% 돼버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지겠냐고. 예? 규제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 계속 올라간다는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팩트로 지금 이 정확하게 현실적인 지표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거꾸로 꼬로박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건 그냥 개인은 그냥 박살 나는 겁니다. 지금 주담대금리 연 7% 넘었다는 보도도 계속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영끌족은 번 돈의 70%를 빚을 갚아야 돼요. 영끌이라는 게 그냥 막 작정하고 내가 강남 가장 요지에 있는 아파트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뛰어드는 그런 사람 이외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등 떠밀려서 사다 보면 또 이게 영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 대비 얼만큼 상승 여력이 있느냐, 그리고 금리 대비 얼마나 내가 갚을 여력이 있느냐, 금리 대비 얼마만큼 내가 그걸 부채를 상쇄할 수 있는 개인적 소득의 어떤 여력이 있느냐, 이걸 1, 2, 3로 좀 잘 살펴보시고 가셔야지, 이걸 무시하고 그냥 공포심리 사버리면 내가 그냥 영끌족 비웃었는데 영끌족 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겠고, 지금 환율도 상당히 이제 불안한 요소 아닙니까? 일본 엔화가 이게 좀 올라줘야 되는데 계속 꺾이고 있어요. 기준금리 0.25%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화 가치도 같이 손잡고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미국 반도체 100% 엄포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정말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단한 모습이 더 말근육처럼 앞으로 내달릴 수 있는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환율 자체가 잡혀야 된다. 1440원대로 내려가야죠. 그래야지 금융시장도 살 수 있고, 지금 연 6%, 이 주담대 금리 부담도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환율하고 주담대 금리 이제 비례관계에 있어요. 서로 상관관계, 서로 등 떠미는 어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된다. IMF도 지금 한국 조심해라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거 치명적인 경고거든요. 한국의 환변동 리스크 어떻길래 IMF 경고까지 나오게 됐느냐. 작년 10월 발표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 제 주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US 달러 익스포저, 그러니까 이 환 노출이 굉장히 한국은 불안해질 수 있다. 지금 국제통화기금의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20개국 중에 5위에 해당하는 상위권으로 분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환노출 달러 자산 지표. 결국에 가서는 이거 환율 변동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구조적 척도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자산 배율이 가장 높은 국가, 그러니까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 자산 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만입니다. 대만. 그 다음 홍콩, 캐나다, 노르웨이, 그 다음이 한국이죠. 그죠? 비기축통화국은 달러 가치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외환시장에서 단기간 안에 흡수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비기축통화라는 건 그만큼 기축통화가 엄청나게 위로 그냥 내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가 환 변동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좀 해라 라고 이제 IMF가 직접적인 경고를 날렸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환율 변동성 때문에 주담대 금리, 경매로 지금 나오게 되는 연끌 아파트 대부분의 이유가 금리 때문에 이거 원금이자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임의 경매로 그냥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그 집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엔 못 지키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부동산에 10조가 몰렸습니다. 10조. 어마무시하죠. 10조. 네, 자그마치 10조. 연끌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지금 혼란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더는 못 버틴다. 연끌족 결국 백기. 역대급 불장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아파트만 올랐지 정체되고 떨어지는 아파트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최정점에 있는 아파트들은 젊은 세들이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조금 중간 계통에 있는 그런 아파트 쪽으로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기대만큼 최정상에 있는 아파트, 최정점에 있는 아파트만큼 올라줄 줄 알았는데 못 올랐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신규 신청도 12만 건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요. 역대급 경매장 예고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그만큼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금 여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따르면 28만 428건, 2024년보다 24.9% 늘어났고요. 지난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규모가 12만 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제 규제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또 경매 시장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이 또 몰려들기 때문에 뜨거울 전망이 또 예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들은 결국 손익분기점, 결국 연끌을 했는데 연끌 기대만큼 집값이 올라주지 않았다.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낸 사람,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손실을 낸 사람, 이렇게 지금 손실 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2천만 원 이상의 이익 난 사람, 2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난 사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기는 거의 이제 강남 쪽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몰빵을 한 사람들이고 거의 이제 목숨 걸고 몰빵한 거죠. 근데 여기는 조금 어느 정도 내가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눈치 보면서 진입해야 되겠다 해서 마용성 정도 들어간 사람들인데, 마용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버티는 힘은 있기라도 하지, 양천구 쪽이나 영등포 쪽이나 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집값 자체가 생각만큼 올라주질 않아서 손실을 오히려 많이 보고 있다. 2천만 원 이내의 이익은 3대 2 정도 이렇게 벌어져 있고요. 그만큼 이 연끌족들이 실질적인 어떤 수익률 현황을 보면 100% 내가 서울 집을 잡으면 시세 차익을
걷어들였다라는 팩트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손실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실질적으로 갭2가 벌어졌던 화성시 동탄 린스트라우스 같은 경우는 7억 4천 떨어졌고요. 동탄 덜레이크 4억 7천, 동탄역 시범 하나 여기도 4억 5천, 동탄 레이크 4억, 레이크 반도 유브라 3억 5천. 굉장히 갭2가 활발한 곳 아니었어요. 지금도 이제 토지에서 비껴 나가서 풍선 효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서는 자기들 기대만큼 못 올라준 거죠. 그러니까 대출금리 지금 6%, 7% 되니까 이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한 채, 두 채, 세 채 분명히 늘려갔을 겁니다. 전세 끼고 그 집을 사는 갭 투자를 했는데 이거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광명시 역시도 갭2가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죠. 4억 5천 떨어지고, 이편한세상 센트럴빌 4억 2천, 여기도 4억, 3억 6천 떨어지고 있네요. 센트럴빌이 광명 쪽에서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20%에서 30% 가격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세 차익이라는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용인도 마찬가지죠. 용인도 갭2가 활발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던 곳이고, 지금 토호주에서 살짝 비껴갔습니다, 여기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 5천, 4억 6천, 4억, 3억 5천, 3억 2천씩 30% 이상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아파트 값이 체감적으로 올라준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감이 오는 거죠. 경매가 발생하는 거고, 평택도 지금 삼성이 조금 이 회복 기미가 보이고 뭔가 좀 반도체 부분에서 치고 나가는 어떤 부분을 보이니까 평택도 회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지금 4억 6천, 3억 9천, 3억 8천, 3억 이상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10억 다 깨졌죠. 10억까지 오를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이 8, 9억대 아파트에 있었는데 11억대는 이제 반토막 났네. 그만큼 지금 엄청난 연끌하시는 분들은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최고가보다는 현실가로 따라가는 거죠. 최고가는 이거 정점에 있는 가격이라 아무 쓸모 없다. 현실적으로 가자. 그러니까 뭐 중고가 아파트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지난해 1분기에는 20억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이 많았는데 4분기에는 12억 이하 구간 신고가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다. 지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는 확실히 규제는 그대로 세팅해 놓을 가능성 높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세제 부분에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 높고, 공급을 이제 쏟아내서 일정 정도의 가격 수위를 낮추겠다라는 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 25개, 경기도 12개 지역의 토호제는 안 풀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끌하신 분들은 더 괴로운 시간들이 지속이 될 것 같고, 아직 진입 안 하신 분들은 아유 어차피 내가 얼죽시는 포기했다. 그냥 차라리 내가 시드머니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시장 쪽으로 갈란다. 청약통장 30만 명 빠져나가고요. 가입자가 급감하고 있죠. 그만큼 이 신축 부분의 분양가가 너무나 지금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턴해가지고 금융시장 쪽으로 5,000피 눈앞에 둔 은행 예금 보름세 30조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뱅크런이죠. 뱅크런. 위기에 의해서 돈을 빼는 게 그것도 뱅크런이지만, 투자의 어떤 대상이 달라져가지고 급격하게 돈이 빠져나가는 또 뱅크런입니다. 투자자 예탁금 93조, B2 신용잔고 29조. B2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이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93, 거의 100조에 이르는 어떤 뱅크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코스피 보십시오. 1.34. 기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빠져도 옛날처럼 훅 빠지지 않죠. 912억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관망하고 있다는 거. 코스닥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1,700억 정도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주 단단한 이 모습을 보여주니까 외국 이 자본들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라. 4,900 정주준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관세의 왕, 테리프 킹이라고 불리는 이 도널드 트럼프의 삼전 닉스에 흔드는 상무장관이 100% 관세를 언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기지 마라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갑은 지금 삼성과 SK입니다. 왜? 미국 시장의 이 자국 기업들이 반도체 칩을 삼성하고 SK에서 사야 돼요. D램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천정부지로 가격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장중 신고가가 계속해서 경신이 되고 있는 거고. 이런 어떤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계속해서 상승세인데, 지금 서울은 757건에 그치는
아주 초라한 1월달 거래 상황, 아파트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미국의 반도체 관세가 본격화되면서 정말 트럼프의 압박이 심해져도 삼전 닉슨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좀 가고 있다. 수요가 이렇게 받쳐주죠. 거래량과 거래가가 딱 밑에서 고인돌로 받쳐주니까 무너지질 않아요. 스탯이. 근데 부동산 시장은 어땠습니까? 지금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감이 찾아올 수 있다. 무섭게 오르고 아파트 시장 말로만 무섭게 오른다는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팩트적인 어떤 지표는 아무것도 없다. 도깨비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국채금리 지금 10년물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니케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 아시아 시장도 지금 대체적으로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다카이치가 오늘 국회 해산 정식 표명을 해가지고 조금 니케이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역시 일본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 한국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런 금리 자체가 자국의 이 국채를 외국인들이 다 던지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가계대출 문턱은 금리의 부분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주기 때문에 7, 8% 금리는 아주 노멀한 금리로 2월달, 3월달에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비명소리 터지면서 그냥 매물, 본물처럼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그냥 아파트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기회도 잘 노리시면서 아파트 시장의 구축 시장의 틈새도 노리신다면 어느 때보다도 좋은 기회 무주택자들이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IMF의 심각한 경고가 지금 세계 5위 정도의 환노출, 익스포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분수령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워낙에 지금 금융시장이 좋기 때문에 세계 금융의 허브가 된 듯한 어떤 느낌적 느낌도 들게 할 만큼 지금 한국의 금융시장은 대단한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파트 시장은 지금 자금 경색 때문에 상당 부분 어려울 전망이고요. 이 부분들 잘 비교해 가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브라묵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